과연 그는 정말 그렇게 그래도 말했을까요? 아니면 지구는 돌고 우리가 믿고 있다. 싶어 하는 전설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진실을 발견한 죄로 재판받은 남자. 증명할 수 있었지만 침묵해야 했던 남자. 불에 타 죽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처벌을 받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역사 속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들의 선택과 고민, 그리고 대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갈릴레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64년 2월 15일 이탈리아 피사.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아버지 빈첸초 갈릴레이는 음악가였습니다. 뛰어난 류트 연주자이자 음악 이론가였죠. 하지만 음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7자녀를 키우기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레오, 의사가 되어라. 그것이 안정적인 삶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직접 실험하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증명해라. 음악 이론에서도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의 길이를 재고 음정을 측정하고 실험했습니다. 아들아, 권위자의 말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란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이 가르침이 갈릴레오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17세 갈릴레오는 피사 대학에 입학합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첫 해부학 수업에서 갈릴레오는 기절했습니다. 피를 보고 쓰러진 것입니다. 의사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수학과 자연철학. 그것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미사 중이었습니다. 피사 대성당의 천장에서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샹들리에를 보며 갈릴레오는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샹들리에가 크게 흔들릴 때나 작게 흔들릴 때나 한번 왕복하는 시간이 똑같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샹들리에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맥을 재는 자신의 손목으로 시간을 측정하며 그는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합니다. 흔들림의 크기와 관계없이 주기는 항상 같다. 이것을 의학에 쓸 수 있을 거야. 정확한 맥박 측정기를. 집으로 돌아와 그는 실험했습니다. 다양한 길이의 줄에 추를 매달아 흔들었습니다. 길이가 같으면 주기가 같았습니다. 무게는 상관없었습니다. 발견했다. 그는 맥박 측정기를 설계했습니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진자를 만들어 환자의 맥박에 맞출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수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암송했습니다. 질문은 없었습니다. 토론도 없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 철학자가 말한 것을 외우고 믿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갈릴레오, 내가 발견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야. 하지만 갈릴레오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빠르게 떨어진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게가 10배 무거우면 10배 빠르게 떨어진다고. 2000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실제로 실험해 봤습니까? 실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로 충분하네. 무거운 것이 빠르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무거운 것이 땅으로 가려는 성질이 더 강하니까. 갈릴레오는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무게가 다른 두 개의 공을 동시에 떨어뜨렸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 구경했습니다. 대부분은 비웃었습니다. 저 멍청한 학생을 보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시험하다니. 갈릴레오는 탑 위에서 외쳤습니다. 지금 떨어뜨립니다. 두 공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땅에 닿았습니다. 침묵.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습니다. 교수들은 분노했습니다. 공기저항 때문이야. 완벽한 진공이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야. 그럼 진공에서 실험해 볼까요? 불가능해. 진공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 학생들은 비웃었습니다. 감히 아리스토텔레스를 부정하다니. 저 친구 곧 퇴학당할 거야. 하지만 일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동시에 떨어졌는데 혹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린 건 아닐까? 갈릴레오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학비를 댈 수 없었습니다. 21세, 그는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실패자로 가난했습니다.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학계인 교습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밤에는 연구했습니다. 물체의 운동, 균형, 무게중심. 1589년 25세 피사 대학이 그를 수학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월급은 형편없었습니다. 철학교수의 3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수학은 하급 학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철학과 신학에 있었습니다. 수학은 그저 계산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교수들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저 젊은이는 너무 오만해. 아리스토텔레스를 감히 비판하다니. 1592년 그는 파도바 대학의 수학교수가 됩니다. 베네치아 공화국 영토였습니다. 월급이 3배로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로마 교황청의 영향력이 약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18년간 이곳에서 가르치며 그는 과학적 방법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관찰하고 측정하고 실험하고 증명한다. 권위가 아닌 증거를 믿는다. 이것이 갈릴레오의 방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갈릴레오 교수님은 다르십니다. 책만 읽지 않아요. 직접 보여주십니다. 갈릴레오는 강의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경사면을 만들어 공을 굴렸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보십시오. 물체는 일정하게 가속됩니다. 떨어진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돈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가 1591년에 죽었습니다. 갈릴레오가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머니, 동생들, 조카들. 그는 부업을 했습니다. 군사용 나침반을 제작해 팔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개인 교습을 했습니다. 하숙생을 받았습니다. 1600년 그는 마리나 감바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베네치아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학 교수는 결혼하면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딸 2, 아들 1. 갈릴레오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생아라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딸들은 좋은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참금을 마련할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딸은 수녀원으로 보내졌습니다. 13살, 12살 때 갈릴레오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큰딸 버지니아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신께 봉사하는 것도 좋은 삶이에요. 아버지, 걱정만 하지 마세요. 갈릴레오는 매주 수녀원을 방문했습니다. 과일을 가져다 주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633년 6월 22일 로마. 69세의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분노 때문입니다. 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관측했습니다.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동설은 어리석고 불합리한 주장이었습니다. 법정을 가득 메운 추기경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죽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가 법정을 나서며 중얼거렸다는 그 유명한 말. 별들을 관찰했습니다.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늘의 비밀을 밝힐 거야. 그리고 1609년 그의 인생을 바꿀 도구를 손에 넣습니다. 망원경. 1609년 여름 베네치아. 갈릴레오는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신기한 물건이 나왔다네. 렌즈 2개를 조합하면 멀리 있는 물체를 크게 볼 수 있다고 하네. 장난감 가게에서 팔고 있다더군. 갈릴레오의 눈이 빛났습니다. 렌즈 2개. 어떻게 조합하는 거지? 그는 베네치아의 렌즈 제작자를 찾아갔습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주십시오. 최고 품질로요. 뭐에 쓰시려고요? 비밀입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렌즈를 납 파이프에 고정시켰습니다. 거리를 조절했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첫 시도 3배율. 물체가 3배 크게 보였습니다. 작동한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렌즈를 다시 갈았습니다. 더 정밀하게, 표면을 매끈하게, 새로운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8배율, 20배율, 그리고 마침내 30배율 망원경을 완성합니다. 1609년 8월 갈릴레오는 베네치아 원로원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갈릴레오는 그들을 산 마르코 종탑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배를 보십시오. 수평선 너머로 배가 보였습니다. 아주 작게. 이제 이곳으로 보십시오. 망원경을 건넸습니다. 의원 하나가 눈을 갖다 댔습니다. 세상에, 배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체 문양까지 보였습니다. 선원들의 얼굴까지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군. 배가 이 시간 거리에 있는데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 다른 의원들도 보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적의 배를 미리 발견할 수 있겠군요. 우리 해군이 지중해를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네치아 원로원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갈릴레오 교수, 당신의 월급을 2배로 올리겠소. 그리고 종신 교수직을 드리겠소. 갈릴레오는 성공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하늘을 보면 어떨까? 1609년 11월 30일 밤 갈릴레오는 처음으로 망원경을 하늘로 향합니다. 달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달이 완벽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천체가 완벽한 구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이 만든 완벽한 창조물이라고, 티 하나 없는 완벽함이라고. 하지만 망원경으로 본 달은 달랐습니다. 산이 있었습니다. 계곡이 있었습니다.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했습니다.
흉터투성이었습니다. 달이 지구처럼 울퉁불퉁하다. 갈릴레오는 며칠 밤을 계속 달을 관측했습니다. 달의 위상이 변할 때마다 산의 그림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산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어 수학을 사용해 달의 산 높이를 계산했습니다. 결과 지구의 산만큼 높았습니다. 어떤 것은 더 높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달은 그저 거대한 돌덩어리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달은 그저 거대한 돌덩어리였습니다. 갈릴레오는 밤마다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금성을 보았습니다. 화성을 보았습니다. 토성을 보았습니다. 토성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뭔가 달려 있었습니다. 귀가 달린 것 같은데 토성의 골이었지만 갈릴레오의 망원경으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10년 1월 7일 밤 목성을 보던 갈릴레오는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목성 근처에 작은 별 3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스케치했습니다.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밤 1월 8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별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성을 중심으로. 이상한데 별이 움직였어? 1월 9일 밤 구름 때문에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1월 10일 밤 별이 2개만 보였습니다.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목성 뒤로 숨은 거야. 1월 11일 밤 다시 3개가 보였습니다. 1월 13일 밤 4번째가 나타났습니다. 저것들은 별이 아니야. 목성이 위성이다. 갈릴레오는 흥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주간 계속 관측했습니다. 매일 밤 목성의 위성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궤도를 계산했습니다. 주기를 측정했습니다. 4개의 위성이 목성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 신이 인간을 위해 우주를 만들었고 인간이 사는 지구를 중심에 놓았다. 하지만 갈릴레오가 발견한 목성의 위성들은 지구가 아닌 목성을 돌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지구를 돈다는 주장은 틀린 거야. 갈릴레오는 은하수를 보았습니다. 맨눈으로 보면 희미한 구름 같았습니다. 신화에서는 헤라 여신의 젖이 흘러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보니 무수히 많은 별들이었습니다. 은하수가 별들의 집합이었어. 갈릴레오는 계속 관측했습니다. 금성, 망원경으로 본 금성은 달처럼 차고 기울었습니다. 어떤 때는 초승달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반달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거의 보름달 모양이었습니다. 금성이 위상 변화를 한다는 건 갈릴레오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금성이 지구 주위를 돈다면 항상 같은 모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상이 변한다는 것은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뜻이야.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옳았습니다.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대담한 주장을 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다.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일 뿐이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수학적 계산이 더 간단해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교회는 허용했습니다. 수학적 모델로만 사용한다면, 진실이 아니라 계산의 편의를 위한 가설이라면, 코페르니쿠스는 죽기 직전에 책을 출판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7년이 지난 지금 갈릴레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성의 위성, 금성의 위상, 달의 산, 은하수의 별들, 모든 것이 지동설을 뒷받침했습니다. 1610년 3월 갈릴레오는 자신의 발견을 책으로 출판합니다. 별의 전령, 단 60쪽의 작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폭탄이었습니다. 책은 베네치아에서 인쇄되었습니다. 550부가 찍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이 책은 유럽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의 발견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망원경을 빌려주시겠습니까?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보냈습니다. 케플러는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옳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주의 진실이 밝혀졌다. 프랑스의 철학자들이 토론했습니다. 영국의 학자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도 안 돼. 피렌체의 한 교수는 망원경을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내 눈으로 볼 필요 없소. 아리스토텔레스와 성경이 진리요. 당신의 망원경은 악마의 도구일 뿐이요. 갈릴레오가 말했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목성의 위성을 확인하십시오. 보지 않겠소? 렌즈가 환영을 만드는 것이요. 악마가 당신을 속이고 있소. 볼로냐의 한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늘에는 7개의 구멍이 있소.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한 입. 7개.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7개의 천체만 있어야 하오.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7개. 당신이 발견했다는 목성의 위성 같은 건 있을 수 없소. 하지만 제가 직접 봤습니다. 논리가 관찰보다 우선하오.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요. 신은 완벽하시니까 7개의 천체를 만드셨소. 당신이 본 것은 착각이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610년 갈릴레오의 명성은 절정에 달합니다. 토스카나 대공 코시모 2세는 그를 수석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임명합니다. 월급이 대폭 올랐습니다. 1000스쿠디, 파도바 대학의 2배였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갈릴레오는 피렌체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렌체는 교황청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베네치아처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경고했습니다. 갈릴레오, 조심하게. 피렌체는 베네치아와 다르네. 너무 대담하게 굴지 말게. 걱정 마. 나는 진실을 말할 뿐이야. 진실이 무슨 죄가 되겠어? 갈릴레오는 계속해서 발견했습니다. 태양 흑점. 태양의 표면에 검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관측했습니다. 흑점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흑점이 태양 표면을 가로질러 움직였습니다. 태양이 자전한다. 태양도 움직이는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고 영원 불변하다고. 하지만 태양 흑점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불완전함의 증거였습니다. 독일의 한 예수의 신부도 태양 흑점을 관측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샤이너 신부였습니다. 그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흑점은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는 작은 행성들입니다. 태양 자체는 여전히 완벽합니다. 갈릴레오는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흑점은 태양 표면에 있습니다. 태양이 자전하면서
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편지로, 논문으로, 강연으로 자신의 발견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적들도 늘어났습니다. 1612년 피렌체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토스카나 대공의 어머니 크리스티나 대공비가 주최한 만찬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가 참석했습니다. 한 철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동설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대공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위배됩니까? 여호수아서 10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습니다.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태양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갈릴레오의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유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비유? 성경의 말씀을 비유라고 하는가? 이단이요. 소식이 갈릴레오에게 전해졌습니다. 갈릴레오는 분노했습니다.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쓰려고? 말도 안 돼. 그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크리스티나 대공비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책이지 하늘이 어떻게 가는지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였습니다. 만약 성경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초속 30km로 공전한다고 썼다면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신학적 진리와 과학적 사실은 다릅니다. 성경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가르칩니다. 과학은 하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13년 피사 대학의 교수들이 갈릴레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단에서 갈릴레오를 비난했습니다. 지동설은 이단입니다. 갈릴레오는 성경을 부정합니다. 1614년 12월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도미니코의 수사 토마소 카치니가 설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이 멈췄습니다. 태양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갈릴레오와 그의 추종자들은 성경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수학자들입니다. 하지만 수학은 악마의 기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보십시오. 성경도 갈릴레오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말장난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과 갈릴레오 사람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위험한 사람이구나. 갈릴레오는 걱정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직접 로마에 가야겠어.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해야 해. 1615년 갈릴레오는 로마로 갑니다. 51세였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이해할 것이라고. 로마에서 그는 강연했습니다. 추기경들과 만났습니다. 제 망원경을 직접 보십시오. 목성의 위성을 확인하십시오.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증거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일부는 흥미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볼 필요가 없소.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진리요. 벨라르미노 추기경,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자 종교재판소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갈릴레오를 만났습니다. 갈릴레오, 당신의 관찰은 흥미롭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추기경님?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지 마시오. 성경 해석은 교회의 권한이요. 하지만 저는 성경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연구할 뿐입니다. 벨라르미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갈릴레오, 당신은 영리한 사람이요. 그러니 이해할 것이요.
지금은 어려운 시대요. 무슨 말씀이신지. 종교개혁 들어봤겠지? 루터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 지 100년도 안 됐소. 유럽은 갈라졌소.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죽이고 있소. 벨라르미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만약 교회가 성경 해석에서 틀렸다면, 만약 2000년 동안 가르쳐온 우주관이 틀렸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소? 진실은 진실입니다. 추기경님. 진실? 진실에도 때가 있는 법이요. 지금 교회는 약하오.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 이럴 때 우주의 구조까지 바꾸라고 하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발견을 가설로 다루시오. 수학적 모델로만. 만약 지구가 돈다면 계산이 더 쉬워진다 정도로만 말하시오.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는 마시오. 제가 관측한 건데요. 직접 봤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렌즈를 통한 것이요. 렌즈가 왜곡할 수도 있어.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벨라르미노는 갈릴레오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지구가 돈다는 절대적 증거가 있다면 그때는 성경을 재해석해야 할 것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요. 당신의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소.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연주시차. 연주시차요? 만약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면 6개월 후 지구는 궤도의 반대편에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별들의 위치가 달라 보여야 하오. 하지만 별들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 갈릴레오는 대답했습니다. 별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시차가 관측되지 않는 겁니다. 편리한 변명이요.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은 믿을 수 없소. 벨라르미노는 옳았습니다. 연주 시차는 1838년에야 관측됩니다. 갈릴레오 사후 196년 후였습니다. 1616년 2월 19일 교황청의 신학자문위원 11명이 모였습니다. 지동설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변론도 할 수 없었습니다. 11명의 신학자들이 토론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명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않는다. 판결 어리석고 불합리하며 철학적으로 틀렸고 형식적으로 이단이다. 두 번째 명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움직인다. 판결 신학적으로 적어도 오류이며 믿음에 관한 한 잘못되었다. 1616년 2월 26일 벨라르미노 추기경이 갈릴레오를 불렀습니다. 종교재판소의 방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갈릴레오, 교황청의 명령이요. 벨라르미노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지동설을 옹호하거나 가르치거나 변론해서는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 구두로든 문서로든 갈릴레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명령이요. 거부하면 종교재판에 회부될 것이요. 갈릴레오는 3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600년 2월 17일 조르다노 브루노가 화형당했습니다. 로마의 캄포데 피오리 광장에서 브루노의 죄목? 우주가 무한하다고 주장한 것, 다른 별들에도 행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 그는 7년간 투옥되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설득당했습니다. 하지만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에 탔습니다. 산채로 혀가 잘렸습니다.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말도 못하게 갈릴레오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브루노처럼 끝까지 진실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알겠습니다. 갈릴레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벨라르미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갈릴레오. 1616년 3월 5일
교황청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가 금서 목록에 올랐습니다. 수정될 때까지라는 조건부였지만 지동설을 주장하는 모든 책이 금지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패배자로 친구들이 위로했습니다. 갈릴레오, 괜찮네.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야. 하지만 갈릴레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패배한 것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16년간, 1616년부터 1632년까지 갈릴레오는 침묵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지동설을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계속했습니다. 1618년 밤하늘에 세 개의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재앙의 징조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의 학자들이 혜성에 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혜성은 지구 대기권에서 생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혜성은 대기권 밖에 있어. 천체야. 하지만 직접 쓸 수 없었습니다. 지동설 금지 명령 때문에 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예수에는 분노했습니다. 갈릴레오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621년 교황 파울루스 5세가 죽었습니다. 새 교황 그레고리우스 15세가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그도 죽었습니다. 1623년 또 다른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르바노 8세. 갈릴레오는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르바노 8세, 본명 마페오 바르베리니는 갈릴레오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바르베리니는 시인이었습니다. 과학을 이해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갈릴레오의 연구를 존경했습니다. 1611년 갈릴레오가 로마를 처음 방문했을 때 만났습니다. 당시 바르베리니는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레오를 위한 시를 썼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밝힌 당신에게 신의 위대함이 드러났도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과학에 대해, 철학에 대해, 예술에 대해. 이제 그 친구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1624년 갈릴레오는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60세였습니다. 우르바노 8세는 갈릴레오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6번이나 아련을 허락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선물도 주었습니다. 금메달, 연금, 축복. 갈릴레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아, 제가 우주의 두 가지 체계에 대해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을 비교하는. 교황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갈릴레오, 당신의 재능을 아오.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물론입니다, 성아. 지동설을 사실로 제시해서는 안 돼오. 두 가지 견해를 공평하게 다루시오. 수학적 가설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황은 진지해졌습니다. 제 주장도 포함시키시오. 성아의 주장이라면? 신은 전능하시오. 신은 우주를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 수 있었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소. 즉, 지동설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신이 다른 방식으로 같은 현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하오. 우리는 겸손해야 하오. 신의 전능함 앞에서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성아. 갈릴레오는 희망에 차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내 생각을 세상에 말할 수 있겠구나. 1624년부터 1630년까지 6년간 갈릴레오는 책을 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1626년 몸이 아팠습니다. 열병에 걸렸습니다.
몇 달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1628년 딸 마리아 첼레스테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돌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갈릴레오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딸아. 아버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세상을 바꿀 책을 쓰고 있어. 1630년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 세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살비아티 지동설을 지지하는 지식인. 현명하고 논리적입니다. 갈릴레오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사그레도 중립적이지만 지적인 베네치아 귀족. 질문하고 배우는 역할. 독자를 대변합니다. 심플리치오 지구중심설을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고집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책은 4일간의 대화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날 천체의 본질. 달의 표면 별의 거리. 둘째 날 지구의 자전.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가? 셋째 날 지구의 공전. 태양 중심 체계의 증거. 넷째 날 조수의 원인. 지구의 운동으로 설명. 책은 대화체로 쓰였습니다. 재미있고 읽기 쉽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라틴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쓰였습니다. 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읽을 수 있게. 살비아티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목성의 위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목성을 돕니다. 지구가 유일한 중심이 아닙니다. 금성의 위상 변화를 보십시오.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증거입니다. 심플리치오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구가 돈다면 탑에서 떨어뜨린 돌은 뒤로 밀려나야 합니다. 왜 새들은 날 수 있습니까? 지구가 움직이는데. 살비아티는 설명했습니다. 배 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움직여도 배 안에서 공을 위로 던지면 제자리로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공도 배의 운동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도 공기도 모두 지구의 운동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그레도는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말이 되는군요. 심플리치오는 계속 반박했지만 점점 약해졌습니다. 누가 읽어도 명확했습니다. 지동설이 옳고 지구중심설은 틀렸다는 것이. 하지만 갈릴레오는 조심했습니다. 책의 마지막에 교황의 주장을 넣었습니다. 심플리치오의 입을 통해서.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신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우주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만족했습니다. 교황의 주장도 넣었어. 두 체계를 공평하게 다뤘어.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치명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교황의 주장을 심플리치오가 말하게 한 것입니다. 심플리치오. SIMPLICIO. 이탈리아어로 단순한 사람, 바보라는 뜻입니다. 물론 갈릴레오는 6세기 철학자 심플리키우스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책 전체에서 심플리치오는 어리석은 역할입니다. 논리가 약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계속 틀립니다. 그 심플리치오가 마지막에 교황의 주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갈릴레오가 교황을 바보로 만들었어. 1630년 책이 완성되었지만 출판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검열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로마로 원고를 보냈습니다. 검열관 니콜로 리카르디 신부가 읽었습니다. 몇 가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서문을 추가하십시오. 이것이 가설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갈릴레오는 수정했습니다. 조수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키십시오. 너무 확신에 차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또 수정했습니다.
1631년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패스트였습니다. 도시가 봉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검열 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초조했습니다. 언제 출판할 수 있을까? 결국 피렌체에서 출판 허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피렌체의 검열관에게 원고를 보냈습니다. 로마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렌체 검열관은 빠르게 승인했습니다. 1632년 2월 두 우주체계에 관한 대화가 출판되었습니다. 피렌체의 란디니 출판사에서 첨부가 인쇄되었습니다.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읽혔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 퍼졌습니다. 지식인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갈릴레오가 해냈다. 지동설을 증명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르바노 8세가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러다가 분노로, 심플리치오, 그 바보 같은 캐릭터가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적들이 속삭였습니다. 성아, 보십시오. 갈릴레오가 성아를 조롱했습니다. 심플리치오가 누구입니까? 바보 아닙니까? 갈릴레오가 성아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성아의 신학적 주장을 어리석은 캐릭터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우르바노 8세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갈릴레오,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이용했구나. 교황의 조카 프란체스코 바르베린이 추기경이 변호하려 했습니다. 삼촌, 심플리치오는 고대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갈릴레오는 삼촌을 조롱하려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조롱이 아니라고? 책 전체를 봐라. 심플리치오가 얼마나 어리석게 그려졌는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황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0년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유럽을 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르바노 8세는 프랑스 편을 들었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를, 하지만 프랑스는 개신교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가톨릭 세력이 교황을 비난했습니다. 교황이 이단자들을 돕고 있다. 교황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권위가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릴레오가 교황을 조롱했다? 모두가 나를 약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갈릴레오조차. 우르바노 8세는 결정했습니다. 갈릴레오를 징계해야 한다.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1632년 8월 교황청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화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라.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로마로 소환하라. 종교재판에 회부한다. 갈릴레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나는 허락받았어. 검열도 통과했어. 교황의 주장도 넣었어.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정치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68세의 노인은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3년 전 조르다노, 브루노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1633년 1월, 겨울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68세의 갈릴레오는 말을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탈장도 있었습니다. 딸 마리아 첼레스테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신께서 아버지를 지켜주실 거예요. 갈릴레오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딸아. 진실은 나를 보호할 것이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2월 13일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스카나 대사관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대공이 배려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방문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갈릴레오는 기다렸습니다. 불안 속에서 4월 12일 종교재판소의 명령이 왔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종교재판소로 출두하라. 대사관에서 종교재판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종교재판소의 감옥.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갈릴레오는 혼자였습니다. 밤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브루노도 이런 방에 갇혀 있었을까? 7년간. 다음 날 첫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문가는 피렌체 종교재판소장 빈첸초 마쿨라노였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당신은 1616년에 벨라르미노 추기경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소? 예. 무슨 명령이었소? 지동서를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신문가는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오. 1616년 2월 26일자요.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명령한다. 지동서를 옹호하거나 가르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변론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시오?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대화를 출판했소? 이 책은 명백히 지동서를 옹호하고 있소.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체계를 공평하게 다뤘습니다. 공평하게? 누가 이 책을 읽어도 당신이 지동서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소. 저는 양측의 주장을 다 제시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신문가는 책을 펼쳤습니다. 심플리치오를 보시오. 그는 계속 틀립니다. 논리가 약합니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이오? 갈릴레오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관측 결과를. 증거? 당신의 망원경이 보여주는 환영이요? 환영이 아닙니다. 다른 학자들도 확인했습니다. 케플러도, 예수의 천문학자들도. 그들도 속은 것이요. 신문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변호했습니다. 저는 교황성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검열도 통과했습니다. 검열? 당신이 검열관들을 속였소. 1616년의 명령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소. 저는 알렸습니다. 로마의 리카르디 신부에게. 충분하지 않았소. 당신은 책에서 지동설이 가설일 뿐이라고 명확히 하지 않았소. 서문에 썼습니다. 서문? 형식적인 문구일 뿐이요. 책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 않소? 4월 30일 갈릴레오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부분적으로 자백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신문관이 눈을 번쩍였습니다. 무엇을? 제 책을 다시 읽어보니 지동설을 너무 강하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제 의도가 아니었지만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동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시오? 저는 교회의 판단을 따릅니다. 충분하지 않소? 지동설이 틀렸다고 명확히 말하시오. 하지만 신문가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갈릴레오, 당신의 태도가 문제여. 아직도 지동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오? 갈릴레오는 침묵했습니다. 5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교황이 재판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갈릴레오에게 그의 진정한 의도를 말하라고 하시오. 필요하다면 고문의 위협도 사용하시오. 고문. 종교재판소의 고문은 끔찍했습니다. 스트라파도 손을 뒤로 묶고 밧줄로 끌어올립니다. 어깨가 탈구됩니다. 고문대 몸을 늘려 관절을 빼냅니다. 엄지손가락 조이개 엄지를 으깨 뼈를 부숩니다. 68세의 노인이 견딜 수 있을까요? 갈릴레오는 두려웠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를 기억했습니다. 브루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1600년 2월 17일 로마의 캄포데 피오리 광장에서 산채로 불에 탔습니다. 혀가 잘렸습니다. 이단적 말을 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이 물렸습니다. 군중에게 말하지 못하게 나무가 쌓였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브루노는 불길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갈릴레오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거짓을 말할 것인가? 나는 살고 싶다. 갈릴레오는 70세가 가까웠습니다. 아픈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는가? 브루노처럼 순교자가 되면 그게 뭘 바꿨는가? 아무것도. 그의 책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그의 생각은 잊혔다. 하지만 내가 살아남으면 계속 연구할 수 있다. 계속 쓸 수 있다. 진실은 다른 방식으로 전파될 수 있다. 6월 21일 재판관들이 마지막으로 신문했습니다. 갈릴레오, 당신은 지동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소? 갈릴레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책은 지동설을 옹호하고 있소.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주장을 너무 영리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동설은 틀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신문관들은 만족했습니다. 좋소. 내일 공개법정에서 정식으로 철회하시오. 6월 22일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성당은 가득 찼습니다. 추기경들, 사제들, 귀족들, 외교관들 모두가 보러 왔습니다. 위대한 갈릴레오의 몰락을. 갈릴레오는 흰색 참회복을 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추기경들이 반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피렌체, 70세. 당신은 심각한 이단 혐의로 고소되었다. 첫째, 당신은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믿었고 옹호했다. 둘째, 당신은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움직인다는 주장을 믿었고 옹호했다. 이러한 명제는 성스러운 성경에 반대되고 어리석고 불합리하며 철학적으로 틀렸고 형식적으로 이단이다. 판결 당신의 책 두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는 금지되며 모든 사본은 압수된다. 당신은 종교재판소의 감옥에 수감된다. 기간은 우리가 정한다. 또한 당신은 앞으로 3년간 매주 7개의 참회 시편을 암송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 당신의 오류를 철회하고 저주하고 혐오해야 한다. 한 사제가 문서를 갈릴레오에게 건넸습니다. 준비된 철회문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고 빈첸초 갈릴레이의 아들, 피렌체, 70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접 종교재판소 앞에 무릎 꿇고 눈앞에 계신 가장 거룩하신 복음서를 만지며 손이 떨렸습니다.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며 움직인다는 주장이 성경에 어긋나며 거짓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으므로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거짓되지 않은 믿음으로 저주하고 또 저주한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심받을 만한 이단과 오류를 모두 철회하고 부인한다. 나는 맹세한다.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장과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움직인다는 주장을 다시는 말하거나 주장하지 않겠다. 만약 이 맹세를 어긴다면 이단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통과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한다.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수치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때 그가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후대의 전설일 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추기경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재판은 다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화형? 갈릴레오는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었지만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자유, 자부심. 하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 후 교황은 형을 감형했습니다. 종교재판소의 감옥 대신 가택연금. 갈릴레오는 피렌체 근처 아르체트리의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방문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출판은 금지됩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피렌체 시내에도 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도 갈 수 없습니다. 사실상 세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1633년 말 갈릴레오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로운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아들 빈첸초는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있었습니다. 수녀원에 있는 딸 마리아 첼레스테. 그녀는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매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고통이 제 고통입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련도 지나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훼손되지 않았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1634년 4월 2일 마리아 첼레스테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34세였습니다. 갈릴레오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자유도 명예도 이제는 딸까지. 몇 달간 그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의 본능은 죽지 않았습니다. 1635년 갈릴레오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지동설에 대해서는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쓸 수 있었습니다. 운동의 법칙, 역학, 물질의 강도, 평생 연구해온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638년 새로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새로운 과학에 관한 논의. 이 책은 지동설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대신 물체의 운동, 낙하의 법칙, 재료의 강도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 책이 나중에 뉴턴의 물리학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출판할 수 없었습니다. 갈릴레오의 모든 작품이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제자들이 원고를 몰래 네덜란드로 가져갔습니다. 1638년 라이덴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1637년 오른쪽 눈이 실명했습니다. 백내장이었습니다. 수술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구나. 내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았던 이 눈이 1638년 왼쪽 눈마저 실명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목성의 위성도 볼 수 없구나. 금성의 위상도, 달의 산도, 아무것도.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비비아니, 토리첼리, 젊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레오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마라. 갈릴레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관찰하고 측정하고 실험하라. 권위가 아니라 증거를 믿어라. 나는 패배했다. 하지만 진실은 패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1641년 갈릴레오는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열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1642년 1월 8일 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77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는 돈다. 내가 보았다. 나는 알고 있다.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교회는 갈릴레오를 성 베드로 대성당에 묻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단자였으니까요. 그는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성당 한 구석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묘비도 제대로 된 것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갈릴레오가 죽은 해 1642년 영국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작 뉴턴. 뉴턴은 갈릴레오의 연구를 바탕으로 운동의 법칙을 완성했습니다. 1687년 프린키피아를 출판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운동의 세 가지 법칙,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수학적으로 행성들이 왜 태양 주위를 도는지를. 17세기 말 지동설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천천히 변했습니다. 1718년 교황청은 지동설을 가르치는 것을 조용히 허용했습니다. 1757년 지동설 관련 책들이 금서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835년 갈릴레오의 대화가 금서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203년 만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3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갈릴레오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교회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갈릴레오는 옳았습니다. 갈릴레오가 죽은 지 350년 만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갈릴레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과 권위가 충돌할 때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모두가 틀렸다고 할 때 옳다고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살기 위해 진실을 부정하는 것과 진실을 위해 죽는 것, 어느 것이 용기일까요? 갈릴레오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1737년 갈릴레오의 유해가 이장되었습니다. 산타크로체 성당의 한 구석에서 당당한 무덤으로 미켈란젤로 단테 옆에 그의 손가락 하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피렌체의 과학사 박물관에 하늘을 가리켰던 그 손가락, 지금도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라, 진실은 여기 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